어제도 저녁에 한 편을 찍고자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술을 또 한 잔 하고 와서 아무래도 이제 저녁 때 이제 활기가 있으니까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 어제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한 편을 찍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집값, 부동산 심각하죠.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누군가에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 이 부동산 현재 상황이 어떤가 직언직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부동산 심각한 거품입니다. 결국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아니면 천천히 가든 폭락의 길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가치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가치. 자, 예전에 화폐 가치로 쓰이던 게 예를 들면 조개껍질도 있어요. 조개껍질. 조개껍질 바닷가에 가면 많은데 어떻게 그게 화폐 가치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동하기 어려웠죠. 서산 당진까지 우리 여기 대전 분들이 가려면 멀죠. 그래서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닷가에 희소성이 있는 조개껍질은 화폐로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그런 가치로서 정확하게 평가된 가격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노동자가 여기 타일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기술자는 하루에 10만 원도 벌었어요. 아주 뛰어난 기술자는 하루에 20만 원도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가격, 아파트와 노동자의 가격으로 연동을 치면 노동자가 하루에 200에서 500을 벌어야 돼요. 200, 500을 줘야 그 아파트 가격하고 노동자의 인건비, 재료비하고 맞는 겁니다. 그렇게 노동자에게 그때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을 줘도 아파트를 5천만 원, 7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뭘 10억이라고 해요? 100억이라고 하지 뭘. 은행에서는 또 인정해주고 우리 다 같이 다 인정해주고 그럼 100억은 안 되는데 왜 5억짜리가 갑자기 10억은 돼도 되죠? 전국적으로 보면 1000조, 20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자산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는 들통나죠. 거품은 꺼지게 돼 있죠.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2억 하던 것이 7억 가면 어떻고 8억 가면 어떻고 다시 2억 가면 어떻겠어요. 문제는 영끌이 막판에 상투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은 8억짜리가 4억 되면 어떡할 거예요? 파산의 길로 가겠죠. 이런 부동산에 이번에 LH가 좀 터졌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투기 바람으로 부는 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목 세력이 10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에 성공했다고 쳐요. 한 채 1억씩 남으면 1000억 버는 일입니다. 근데 저도 이 사업 저 사업 하지만 토목 사업도 해요. 제가 개발해서 파는 땅도 있습니다. 분양만 확실히 빨리 되면요, 돈 버는 건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분양이 관건이거든요. 분양이. 근데 보세요. 자, 내가 1000억 버는 일이에요. 태전 둔산동에다가 땅을 한 1000평 사놓고 그 근처에 가서 5억짜리 아파트 하는 아파트를 투기 세력 혹은 임원들한테 5억씩 나눠주고, 자, 5억 줄 테니까 5억 아파트 10억에 다 사. 10채만. 그러면 50억 쓰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9억 5천에도 안 내놔요. 10억으로 된 거죠. 그러면 자,
4억에 분양을 하겠다는 아파트도 6억에 분양을 해도요, 줄을 서요. 몇백 대 1, 몇천 대 1도 가죠. 이런 자본의 논리, 불안 심리,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 로또라고 하는 투기 심리를 조장해서 우리 온 국민이 이 사기극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는 어떻죠? 아이들이 결혼하기가 두렵죠. 방업기가 어렵죠. 그래서 취직하기 어렵고 거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자, 우리 70년대생 제가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작년에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집값이 있습니다. 집값이. 우리끼리 100억이라고 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죠. 뭐 아파트 한 채 100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50억 대출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 50억이라는 돈이 인플레이가 돼서 똑같은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아파트 값만을 올리면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올라가든지 아파트가 폭락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서 갑자기 1000조, 2000조가 어디서 생깁니까?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는데 몇 억씩 오르면 몇 천조의 가치를 우리가 집에다만, 아파트에만 우리가 그 가치를 만들어버렸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집 없는 나머지 50%의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월급을 2배를 더 줄 거예요? 자, 이런 불공정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지역구에서 6선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넘버2 국회의장을 만들어드렸더니 강남에 집이 있죠. 그 지역구에도 집 한 채 있는 거 이 들통나니까 강남 집 안 팔고 지역구 집, 그것도 아들 뭐 증여인가 뭐. 자,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전 비서실장 청주에 집 한 채 있고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게 들통났죠. 선임 장관 아닙니까? 대통령 오른팔 비서실장. 자, 어디 팔아요? 강남 집 팝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품인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런 많은 사람이 나중에 자살로도 가고 파산으로도 가는 이 부동산 광풍, 투기, 이거를 5선이 되고 6선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포기를 못할까요? 저는 구의원도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뭐 본선 한번 경선 한번 떨어졌지만은 청약도 못 넣겠습니다. 집사람. 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도 이 일이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도 거기 줄 서기를 안 해야 되겠다. 제가 한 20여 년 무주택자니까요. 제 친구들이나 가족 중에 그 무주택 이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 그 왜 안 넣냐? 바보 아니냐? 청약 왜 안 넣냐? 왜 분양에 왜 줄 안 서냐? 한 채라도 거주 목적이 아니면 투기죠. 한 채라도. 목사님도 전교조 위원장도 신부님도 스님도 분양에 줄 서면 되겠습니까? 불로소득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온 국민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한 LH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 놀라운 일이죠. 도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 국가가 위험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LH 이번 사건과 제가 윤석열의 관계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모래 위에 집이 되겠죠.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겠죠. 자, LH가 그 월급 받는 본인들 월급 왜 받습니까? LH 설립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투기를 해요? 그 정보를 미리 빼돌려요?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 검찰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그래서 윤석열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한민국의 공정성, 헌법의 가치를 되돌려 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에 맞서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렇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그 가치가 거품이 꼈어요. 결국은 다른 가치들, 노동, 그 다음에 토지가, 그 다음에 다른 가치의 가격, 이런 거와 연동돼서 정상가로 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또 더해서 인구 이 절벽 때문에 집이 남아 돌게 돼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돈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희소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4차 혁명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이. 자, 4차 혁명에는 모든 삶의 문화, 주거 이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교통. 자, 아파트로 몰리고 대도시로 몰리던 이유가 있었는데 교육과 주거, 교통 때문에 그래요. 그게 4차 혁명의 유력 때문에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대리운전 때문에 기왕이면 아파트에 살고 시내 안에 살았는데 10분만 더 가도 대리운전 기사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몇 년 안에 AI에 의해서 집에까지 내 운전기사가 되어줍니다. 내 차가. 그러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에 있지 않아요. 교육도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보셨지만은 꼭 오프라인의 교육 현장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AI가 훨씬 더 능력 있게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 같은 집 짓고 있어도 그렇게 지금 대전 근교에 10분 15분 거리에도요. 그렇게 그림 같은 경치 좋은 곳에 집까지 질 수 있으면 3억이면 충분합니다. 30평대. 시골집 30평대 지면요. 아파트로 한 50평대 돼요. 땅 사고 집 짓는데 3억이면 충분해요. 그럼 굳이 왜 10억짜리 공기 좋고 공기 안 좋은 도시에 삽니까? 인공지능 자동 주행차가 데려다주고 교육도 더 좋은 곳에서 원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차용 주행차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학교까지 바라다주고 누구든지 기사를 두는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제가 89학번인데요. 8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기술 선생님이 마이카 시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소설 같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89학번 제가 대학 입학하고서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자전거에서 오토바이에서 트럭에서 승용차로 가는데 5,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산업화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시간의 속도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요. 제가 4, 5년 전에 찍었거든요. 그때는 4만 명도 쉽게 가더라고요. 몇 번 만에 찍으니까 지금은 몇백 명 가기도 어려워요. 몇 년 사이에 삶의 문화, 사람들의 이동 경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 바뀌죠. 그래서 죽어도 위치나 선호도가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는데 몇 년 안 걸립니다. 인구 절벽으로 수요가 줄죠. 새로운 주거 문화가 생기죠. 새로운 기술도 생겨요. 자, 시골집 짓는데 좀 전에 제가 땅값까지 3억이면 된다 그랬는데요. 1억 5천, 2억에도 될 수도 있어요. 땅값까지. 왜? 집 짓는 프린트기가 나옵니다. 집 짓는 프린트기가 나와요. 자, 몇 년 안에 나와요.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몇 년 안에 집 짓는 프린터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가는데 지금도 원가는 집 짓는데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2억이 안 듭니다. 지금도 원가가. 근데 4억, 5억 분양하면 롯데라고 해서 7억, 8억, 10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폭락의 길로 갈 건데 이 사기를
거품이 아니라고 사기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집 하나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국민의 절반이에요. 절반은 없어요. 아파트 30평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안 됩니다.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20, 30%, 뭐 10% 되겠죠. 근데 이분들 중에 산자부 직원이고 행자부 고위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하다 보니 언론사고 하다 보니 이 가치를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오를지 모른다? 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가치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기해서 아파트 줄 서서 그 돈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사는 세상에 맞는 마음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검찰 권력이 무너지고 그럼 되겠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거고 될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터치하려고 안 해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뇌관이에요. 뇌관. 핵무기예요. 서울에 김정은이가 던지는 핵폭탄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들통나서 사기라는 게 들통나서 폭락하면, 물론 그런 폭락은 없겠지만은 서서히라도 갑니다. 그래서 이 집값은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고, 오늘 윤석열과 LH와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